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제가 고영 저번 주 맞죠? 저번 주인가 월요일에 제가 차트 분석 한번 해드렸는데요. 일단은 지금 고영 같은 경우는 사실 차트 흐름 자체가 너무 좋죠. 왜냐면은 장기 평선을 일단은 한 번에 돌려줬어요. 원래 이게 한 번에 돌려주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기 평선이라는 게 자석의 특징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올라갔을 때 원래 이렇게 밀리는 흐름을 좀 나오고요.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갈 때는 밀어주는 역할을 하고 위로 올라갔을 때 다시 당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지금 구간의 차트의 흐름이 너무나 좋은 건 맞지만 이게 한번 위로 올라가고 나서는 당겨 내려와질 수는 있다. 이 부분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해드렸던 건 차트 분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60분 봉을 봤을 때 지금 이 매물대가 있는 구간 자체가 어디냐라고 봤을 때 지금 14,000 구간이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 14,500원 구간이에요. 근데 잘 보면은 우리가 매물이 시작하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뭐가 나왔냐면 고용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 후에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 얼마요? 여기 14,500원 구간이죠. 뒤쪽을 보면 이러한 저항을 맞는 구간에서 뭐가 됐다? 돌파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항을 맞고 두 번 저항을 맞았지만 이 거래량을 터뜨려주면서 맞았던 저항에서 다시 한번 돌파를 시도해줬고요. 어떻게 됐어요? 정확하게 지지가 나와줬죠. 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일단 우리가 고용을 봤을 때 14,500원짜리 지지가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1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봉으로 보았을 때 우리 이러한 매물대 구간을 결과적으로 돌려주면서 거래가 죽었다.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저항선 자리 돌파를 했는데 거래가 죽었죠. 마지막 날에. 이게 핵심이에요. 자, 지금 보면 전날 거래량이 얼마입니까? 4,100만이죠. 야, 유통 주식이 5,100만인데 거래량이 4,100만 정도가 돌았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엄청난 주식이 돌은 거고, 엄청난 주식이 돌았다는 것은 시장에서 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집중해야 되는 거는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꼬리가 달았다는 거는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 이 금요일의 종가를 확인해 봤을 때 어떻냐라는 거죠. 확인해 보면은 금요일 종가는 어떻게 됐어요? 종가가 0.83% 마감을 한 것뿐만 아니라 거래량이 확 죽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거래량이 4,100만에서 거래량이 590만으로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전일 대비해서 20%도 안 된다 아예. 거의 한 10몇 프로의 거래량이 돌았다라는 거 세력들이 확인해 본 겁니다. 꼬리가 달리면서 주가가 내려왔었기 때문에 다음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도를 하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안 나온 거예요. 고용은. 그럼 이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 더 쳐낼 수가 있는 거죠. 위로. 근데 한 번 더 쳐냈을 때 다시 한번 만약에 거래가 터진다라고 했을 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이 주식이라는 게 장기 평선에서 당겨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만약에 이번에 밀리면은 조정이 나왔다 갈 수 있는 거를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쪽에 물려 계신 분들 많을 텐데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기사 하나만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우리가 이 부분 하나 볼 건데 고영 뇌수술 로봇 카이메로 FDA 승인 기대라고 나와 있죠. 자, 이게 2024년도 6월 25일자 기사인데요. 3월 신고가 이후 부진 신사업 통해 반등 가능성이라고 있는데 6월 25일에 우리가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자, 6월 25일 보면은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기죠. 자, 일단 이러한 기사가 나오고부터도 주가는 어떻게 됐다? 밀렸다라는 거예요. 이런 기사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12,000원에서 어디까지 밀렸어요? 거의 7,500원까지 마이너스 35% 정도가 더 빠졌다.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식이라는 거는 그죠? 주식이라는 것은 기대감을 불어넣긴 하지만 사실 주식이 기사가 뜬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걸 현 구간에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이때 기사가 떴는데 주가는 내려갔다라는 거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고영 테크놀로지의 주가 흐름이 심상치 않다. 3개월 전 3만원은 2만900원을 찍으며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우하향 그래프를 그리면서 반토막에 근접한 12,250원을 보이고 있다. 한때 코스닥 반도체 장비 섹터의 대장주 중 하나였던 입지를 고려하면 이례적인 흐름으로도 볼 수 있다. 고영은 다시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자, 지난해 말 고영의 그래프는 하늘 높을 줄 못 쏘았다. 이전 하향세를 걷고 있던 터라 상승세가 더 도드라졌고 원동력은 AI 반도체 검사 장비 개발 이슈였습니다. 이미 반도체 소자업체 등 3D 검사 장비를 대거 공급하고 있었던 고영은 지난해 하반기 HBM 시장의 계약에 발맞춰 AI 반도체 관련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장비를 출시하여 시장에 이목을 모았다. AI 관련주였네요. 자, 당시 이 종목명에 AI 혹은 HBM 키워드만 걸을 때도 투심이 몰리는 시기였다. 자, 이런 트렌드는 현재도 유효하죠. 3D 장비 검사 부분 글로벌 1위 고영이 HBM 시장을 타겟팅한 AI 어드밴스드 패키징 검사 장비를 출시했다는 소식이 퍼지자 기관과 개인할 것 없이 일제히 시장이 고영으로 쏠렸다. 자, 12월 8일 경 1만 1천 원이었던 주가는 이거래일 만에 1만 6천 원 선을 치솟았고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타 2월 하순 2만 4천 원대를 찍기도 했다. 2개월 만에 시총이 2배가 된 셈이다. 안정적인 펀더멘털과 높은 외인기관 비중 덕에 변동성이 크지 않던 종목에 파란이 일어난 형국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핵심은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변동성이 원래 크게 없었다라는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변동성이 생겼다는 건 무엇이죠? 이렇게 변동성이 많이 생겼다라는 건 주가가 올라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뭐했다? 붙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고용에 많이 붙었다. 개인 투자자가 고용에 많이 붙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구간에서 많은 개인 투자자가 물려있기 때문에 상승할 때 이제 본전 심리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들이 쏟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이러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가고 있습니까? 누가 받아가고 있어요? 바로 투신 그리고 연기금 사모펀드에서 받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왜 중요하게 보냐면 이 고영의 2대 주주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영의 2대 주주 누굽니까? 여러분들? 자, 바로 알리안츠 그룹이요. 알리안츠 그룹이 9%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가 요 내용도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쭉쭉 내려가면 자, 밑에 이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마켓뷰에서 고영에 대한 시장의 시각을 논하기 앞서 고영의 주주 구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영은 외국인 비중이 높은 회사입니다. 지분의 60%가량의 외국인이 쥐고 있고 국내 시장에서도 물론 유명한 회사지만 해외에서 더 명성이 높은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자, 고영은 최근에 런던, 에딘버러, 파리, 프랑크푸르트, 싱가포르 등을 돌며 해외 기관처를 만났습니다. 자, 알리안츠와 베일리 기포드, 퍼스트 센티어 등이 주요 주주이다. 알리안츠가 10%, 베일리 기포드가 7.3%, 퍼스트 센티어가 5.93%의 지분을 쥐고 있군요. 특히 미래 산업 지형도를 가늠하고 선제적인 투자를 하기로 이름난 베일리 기포트의 존재가 눈에 띕니다. 고용 기술력과 제품이 글로벌 산업 지형도 내에서 파괴력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카이메로 역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뇌수술로 보시죠. 자, 최근 미래에셋 증권에서 리포트가 자주 생산되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키맨과 코멘트. 자, 키맨은 고강렬 대표입니다. 고 대표는 로봇쟁이를 자처하는 국내 1세대 로보틱스 엔지니어고 서울대 전기중 공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제어계측학과 석사, 피츠버그대 박사를 거친 천생 엔지니어입니다. 그렇게 쭉쭉쭉쭉 뭐 내용이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런 사모펀드들의 움직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보시면은 보통 이런 사모펀드가 종목을 매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최근 보면은 투신이나 사모펀드가 매수하고 있죠. 근데 그 전을 보면 크게 매수를 안 했었어요. 보이죠? 연기금 매수했지만 사모펀드나 투신이 매수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FDA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이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성공했지. 성공을 했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물량을 사는 거예요. 이제 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해소되었잖아요. 이 과정에서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근데 저는 이 차익 실현 또한 허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얘네가 들어온 가격대에 비해서 많이 안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고영의 지금 주가 위치를 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어디예요? 이 가격대란 말이야. 그럼 얘네들 외국인이 들어온 게 이때 들어왔겠습니까?
이때 들어왔겠어요? 적어도 이때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지금 손해보면서 팔고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제 생각에는 얘네들도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거 아닐까? 못 따라붙게.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제 입장에서는 고영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앞에 구간 매물대가 어쨌건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밀어 올리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1차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눌리게 되면 다시 한번 추가의 타점을 잡아서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는 걸 먹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고영에 대한 조금 정보, 제가 뭐 엄청난 정보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냥 주식에 대해서 어디가 저항이고 어디가 이제 지지선인지, 그리고 고영을 왜 지금 구간에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사모펀드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사모펀드가 이제 계속해서 투신이랑 지분을 인수하는 거, 주식을 계속 사고 있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M&A 이슈도 충분히 뜰 수 있단 말이야. 시총이 1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제 유통되는 게 이제 8천억 정도? 크지가 않아. 이 최대주주 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알겠지만 21%인데 고용홀딩스가 20%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천억 정도 있으면 고용을 살 수 있다라는 거, 프리미엄 있으면 4천억, 5천억이면 고용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에 우리가 실적을 봤을 때 전혀 나쁘지가 않죠. 1년에 벌어가는 돈이 200억에서 보통 300억 정도 되는데, 요거를 봤을 때 충분히 사모펀드 투신에서도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공개 매수로 이어지면서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갈 수도 있죠. 공개 매수 기대감으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한 고용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내가 고용을 들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여기 텔레그램 방도 있거든요. 보시면은 한 2,700분 정도 있습니다. 2,700분 정도 있고, 요 부분 제가 여러분들 확인해서 입장을 좀 도와드릴 건데요. 제가 최근에 고영을 찍어드린 게 언제지? 자, 이게 금요일 찍어드네요. 금요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3,700의 구독자가 40명 정도 붙었습니다. 그만큼 고영에 대해 설명을 좀 잘 해놨다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오시면은 제가 봤을 때 문제는 전혀 없죠. 왜? 결과적으로 이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채널 관리해서 초대 링크 이거 복사해서 영상 설명창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위쪽에 번호 하나 남겨놓을게요. 자, 몇 번이죠? 010-920-6329 010-920-6329로 간단하게 고영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요청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입장 도와드릴 거고, 1월 31일 장 시작하기 전에 꼭 들어오셔서 같이 좀 대응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단기적으로 급등 나오게 됐을 때 저항선 부분 체크 한번 해보셔라 라고 강조의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또 이 점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고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실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큰 욕심은 내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뭐 팔아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수익을 줬을 때 좀 물량을 덜어내고 또 눌리면 물량을 늘려가는 좀 그런 관점을 접근하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쪽 보면은 1월에 이게 12월 26일이거든요. 요때 여러분들한테 자, 코스피는 조선을 보고 코스닥은 바이오와 로봇을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선 급등하고 있고 로봇 급등하고 있죠. 그 바이오도 올라갔다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바이오를 무조건 기회로 보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하이젠 RNM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요 종목 제가 요때 이제 12,000원대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렸는데 12월 26일이죠. 자, 이 종목이 지금 얼마에 가 있냐면 3만원대 가 있습니다. 그죠?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히든 종목에 대한 부분들도 꼭 체크하셔서 받아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곧 이제 다시 한번 재발의가 되게 됐을 때 우리나라의 원료의약품과 이 CDMO 위탁 생산 기업들이 정말 큰 호재를 받을 거예요.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 중국산 원료의약품과 CDMO 이거를 이제 수입을 못 하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미국의 이제 바이오텍 큰 기업들 있죠. 빅파마들이 우리나라 쪽으로 원료 의약품이나 CDM 위탁 생산을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반증이 여러분이 뭡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정반대로 움직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빠지지만 3반 어떻게 우상향의 흐름으로 미친 신고가를 달성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뭐 해야 돼요? CDMO 봐야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통과되게 되면 이 CDMO 관련된 기업들의 엄청난 상승이 나올 거고, 우리가 IRA 법안 때 2차 전지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죠. 그중에 특히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원자재,
뭡니까? 바로 리튬에 대한 규제가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만든다라고 했던 금양 50배, 에코프로 30배, 포스코 20배, 하이드로리튬 40배 미친 상승이 나왔던 게 뭐예요? IRA 법안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건 뭐예요? 바로 생물보안법이에요. 이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제가 히든 종목 준비해놨으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자, 정리하자면 위쪽에 번호로 010-9201-6329 고영 남기셔서 꼭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 받아가세요. 제 히든 종목이 또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일단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일단 요거를 좀 보시면 생물보안법 수혜주 같은 경우에 우리가 프레지스티 바이오로직스 그죠? 그리고 ST팜 원료의약품 삼성 바이오로직스 CDMO 관련된 회사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이 대규모 계약설 소문이 돌고 있는 이 바이오 회사를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는 건데요. 최근 우리 ST팜이나 얘네들 주가 흐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인데 자, 이 종목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작도 안 했죠. 왜냐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내려오는 추세를 이제 돌려놓고 횡보권 이후에 이제 상승 추세의 시작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올라가는 추세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저가 부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결과적으로 전고점 자리의 매물들을 소화한 이후에 급등이 나와줬고요. 전고점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1차 박스권 이후 2차 박스권으로 갈 수 있는 박스권 저점 구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들도 괜찮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건 시가총액이 꽤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적은 금액으로 크게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이요. 자, 그리고 원료의약품도 보면 이런 ST팜 자, ST팜이라는 종목 체크해보면 원료의약품 관련 회사죠. 이 종목도 결과적으로 내려오는 흐름 자체를 돌려낸 이후에 지금 구간은 박스권 장세로 보이고요. 박스권 저점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권 구간 상단까지 간다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20-30%의 수익률 상승 박스권을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 상승 추세에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 접근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것도 시가총액이 1조 7천억 원 우린 더 낮은 종목을 확인해 볼 겁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까지 체크해보면 결과적으로 다른 코스피 기업들과 다르게 혼자 뭐하고 있어요? 혼자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현재 구간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 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의 흐름 자체가 어떻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이제 횡보하는 구간인데 지금 코스피인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간 이후에 놀고 있죠. 이게 뭐요? 대장주의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CDMO 관련주 반드시 보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이 뭐냐면은 자, 바로 이 종목인데요. 자, 보시면은 앞선 구간에 상한가 두 방을 쳐주고 위아래 흔들면서 거래를 터뜨렸죠. 이 구간에서 우리는 1차 매집 구간으로 보고요. 오히려 여기서 또 급락을 만들어서 밑에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박스권을 만들면서 뭐하고 있어요? 또 매집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보내면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이러한 구간에서 1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거고요. 이 구간에서 2차 하락 매집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매집을 끝내고 지금 최근에 3거래일 동안 30%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요. 현재 구간 따지면은 이 구간대가 5,000원이고요. 5,000원이고 이 구간대가 지금 600원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매집이라기보다는 1차 하락 매집 시작을 위한 누르기 물량을 뭐했다? 매집했다. 여기서 누르기 물량을 매집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 물량을 던져가면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뭐 하는 거다? 하락 매집을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이 5,000원짜리라는 거예요. 얘네 5,000원짜리 매집한 게 아니고 5,000원짜리 물량을 모아서 뭐 하는 거? 밑으로 때리면서 물량을 최대한 주가를 낮춰서 바닥권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거다. 이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매집 후 매수 물량으로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한다. 자, 제가 요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차트가 똑같죠. 여기서 물량을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바닥권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악재를 노출시켜서 이건 다른 종목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종목 말고 다른 종목인데 똑같다는 거 차트가. 제가 보여드린 이 차트랑요. 보시면은 이 차트.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하락을 만들어 놓고 뭐 하고 있어요?
하락을 만들어 놓고 밑에서 똑같이 박스권으로 변동성 크게 줘서 매집하고 있죠. 이게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고 이 종목은 똑같은 종목 가지고 온 거예요. 똑같이 매집 후 물량을 고의적으로 눌러서 하한가 똑같이 만들고 밑에 구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매집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똑같이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을 해놓고 악재를 노출시켜 급락을 만들었고요.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요런 겁니다. 요 차트 똑같죠? 지금 봐봐. 이거랑 이 차트랑 눌러서 이 차트랑 지금 제가 갖고 온 이 차트랑 어때요?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패턴 바꿨죠? 쟤네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로 올려버렸어요. 근데 얘네들 어떻게 여기서 똑같이 해놓고 한번 눌러놓고 지금 뭐하고 있다? 머리를 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가두량식으로 변동성을 통해서 매집을 진행한 이후에 뭐하고 있어요? 고의적으로 개미를 털고 나서 올릴 준비하고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이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올라간 EV 첨단 소재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자리가 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잘 봐봐요. 이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바닥권에서 뭘 하고 있죠? 바닥권에서 고의적으로 주가를 누른 이후에 매집 후에 고의적으로 주가를 눌러서 바닥권 하한가를 만들고 박스권에서 위아래 변동성을 만들어서 뭐하고 있죠? 매집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주가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자료 잘 보셔야 돼. 가격 얼마요? 1,500원입니다. 1,500원. 이 1,500원 가격에서 어디까지 올렸는지 여러분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돼요. 쭉 한 번, 두 번, 세 번,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여러분, 단 13일, 즉 3주 만에 주가가 어디까지 갔죠? 17,700원까지 갔습니다. 그럼 몇 배 간 거예요? 단 3주 만에 주가를 12배를 보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왜? 작전이기 때문이에요. 작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작전주를 어떻게? 큰 돈을 사는 게 아닙니다. 적당한 금액으로 매수해서 크게 먹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목 반드시 받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이 매집하고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받아가실 분들은 010-9201-6329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요거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반드시 히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히든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니까 꼭 체크해 보셔서 수익 내보시고 제가 100%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내준다? 장담할 수는 없으나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셨다시피 똑같은 패턴입니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과거에 2차 전지로 해먹었던 것처럼 지금은 바이오로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히든 종목 위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